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공학 11장의 수력발전의 내용 중 수력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력 설비의 첫 번째 내용으로는 수력 설비의 개요가 되겠네요. 수력 설비에 대한 개요다 이런 얘기죠.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요. 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댐으로부터 이 댐은 이 목적 자체가 발전용도 되지만 어떤 상수도나 또는 농업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즉 물이 이렇게 방류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또 별도로 발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빼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수압관을 통해서 수차와 발전기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개략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력발전기의 개요를 봤을 때 크게 수력발전 설비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을 취하는 곳이죠. 발전을 하기 위해 물을 취한다라고 해서 얘를 취수설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취수설비. 물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취한다 이거죠. 물을 취하면 이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옮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수설비라고 해요. 도수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조. 그러니까 수조까지도 다 도수설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실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발전설비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이 발전설비. 그럼 발전된 물이 방류해야 되잖아요. 그죠? 물을 방류해야 되는데 이 방류되는 설비를 우리는 방수 설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력 설비의 개요에 네 가지를 보자면 취수 설비, 도수 설비, 그 다음에 발전 설비, 방수 설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얘를 상세하게 보면 여기는 물을 취한다 라고 해서 취수구 이 부분 취수구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댐이라고 보고 여기는 조정지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취수댐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요 취수구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수로가 있잖아요. 물이 가는 길, 수로. 여기 수로가 있단 말이에요. 수로. 여기도 취수댐에서도 수로가 있어요. 수로. 그런데 우리가 취수 방식에 따라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댐식이라는 게 있고 댐 수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그냥 수로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도 있다고요? 수로식. 그랬을 때 댐식이나 댐수로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압수로, 즉 압력수로를 사용을 하고요. 요 수로식에서는 무압수로, 즉 사용을 한다. 그럼 여기에는 여기에 수조가 있다고 했어요. 수조. 그럼 여기에는 뭘 쓰냐면 조압 수조라는 걸 써요. 얘는 조압 수조라는 걸 쓰고 얘는 상수조라는 걸 씁니다. 얘는 압력수로에는 조압수조, 무압수로에는 상수조라는 걸 써요. 그러면 여기에는 수압관이라는 게 있겠다. 그죠? 여기에 수압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쵸? 여기로 와서 얘네들이 수차, 발전기에 전기를 생산을 하겠죠. 그쵸? 그럼 수차를 통한 물은 어디로? 바로 방수로를 지나 방수굴에 물이 빠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댐식이나 댐수로식이나 더 추가하면 양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수식은 압력수로를 이용하고 조합수조가 있다라는 것. 수로식 같은 경우에는 무압수로를 이용하고 상수조를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물을 취하는 곳이니까 얘를 취수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취수구. 이때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수로식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침사지라는 게 있어요. 침사지. 이 침사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조금 넓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속이 감소하겠죠. 연속의 정리에 의해서 면적이 넓어지면 속도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속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에 갖고 있던 토사가 침전이 되겠죠. 즉 결국에는 이 침사지라고 하는 것은 취수에, 즉 물에 취수의 아주 작은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침사지다. 이거 침사지. 침사지. 압력수로에는 없어요. 무압수로에 있는 건데 침사지. 즉 취수에 있는 작은 토사를 침전시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침사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발전댐의 분류예요. 발전용 댐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댐은 뭐 하는 애예요? 댐은 물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댐의 목적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발전용. 발전은 사실은 부수적인 걸 수도 있고, 실제는 뭐 상수도나 또는 농업용 수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즉 계절에 따라 어떤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을 하는 거고, 그 댐으로부터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용, 그 다음에 상수도 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댐을 설치를 합니다. 이때 첫 번째가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발전용. 두 번째는 효율적인 수자원의 이용. 효율적 수자원 이용. 그게 뭐 농업이나 뭐 상수도가 되겠죠. 두 번째 분류를 할 때 재료,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댐을 뭘로 만드느냐 이거죠. 첫 번째는 뭐 콘크리트로도 만들 수 있고요. 또는 두 번째 흙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작은 건 흙으로도 만들 수 있죠. 저수지 같은 거. 얘를 어스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스댐. 그리고 세 번째 돌, 암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
펠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댐을 만들었냐, 그렇죠? 세 번째, 역학적 구조에 따른 분류. 역학적 구조에 의한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력댐 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아치댐, 세 번째 중공댐, 얘를 다른 말로 뭐 부벽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중력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댐 자체 하중으로 물의 수압을 견디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력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어떤 압력을 이렇게 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을 가했을 때 이 중력댐은 이 댐 자체의 하중으로 이 압력을 다 견디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비쌀 테고. 이런 것이 이제 중력댐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암석이 이렇게 있어요. 무조건 암석이어야 돼요. 튼튼한 암석이어야 된다. 그리고 얘를 위에서 보면 댐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댐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러면 물의 압력이 이렇게 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분산되는 거죠. 즉 아치 모양으로 돼서 이 물에 의한 힘을 분산해서 주변에 있는 암석에 이렇게 전가하는 방식이 아치댐이에요. 그럼 아치댐 같은 경우에는 중력댐보다는 건설비가 적게 들겠죠. 근데 주변에 무조건 뭐예요? 단단한 암석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공댐, 부벽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간이 비었다 이런 얘기. 그럼 옆에서 보면 여기를 이렇게 경사 모양의 어떤 부벽이 있어요. 얘를 부벽이라고 해요. 물을 이렇게, 여기 이제 압력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막은 걸 부벽이라고 하는데, 얘를 뭐 이런 식으로, 고정시킨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벽을 받치는 형태의, 댐을 우리는 중공댐, 부벽댐, 즉, 이 부분이 중간중간이 뭐였던 얘기? 비어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부벽이다라고 하고, 중간이 비어있다. 그래서 얘를 중공댐 또는 부벽댐. 당연히 얘는 공사 재료가 중력댐에 비해서 적게 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게 발전용 댐에 대한 목적에 따른 분류, 재료에 따른 분류 또는 역학적 구조에 따른 분류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댐의 부속 설비입니다. 댐의 부속 설비. 세 번째가 역학적 구조이고, 네 번째가 댐의 부속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댐이 이렇게 그림으로 대부분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력댐을 그려볼까요? 중력댐이든 뭐든. 자, 댐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물이 댐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댐이. 그러면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물이 어떤 일정 이상의 물이 올라가게 되면 댐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폭우가 뭐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물을 어떻게 방류를 해야 되겠죠. 이때 어떠한 일정 이상의 물이 넘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는 여수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우리는 여수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런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프런. 론 또는 런. 영어로 하면 APRON 이렇게 돼요. 얘를 검색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치마란 뜻이에요.
앞치마. 앞치마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앞치마가 이렇게. 그럼 물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이렇게. 그럼 넓어지면 유속이 감소하죠. 그럼 유속이 감소해서 그럼 이 부분에 원래는 그냥 있으면 땅이 패이죠. 패인다. 근데 A프론을 통해 유속이 감소가 되면 여기에 땅이 파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A프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문.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이랑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 방류하잖아요. 이렇게 방류. 방류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문은 뭐예요? 방류하기 위해 쓰는 게 수문이잖아요. 방류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수위 조절. 수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토사 제거.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쓴다? 수문을 쓴다 이거죠. 이때 수문의 종류에는 물을 여는 문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뭐 슬루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슬루스 게이트 그 다음에 뭐 롤러 게이트 스토니 게이트 그 다음에 테인 게이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 롤링 게이트, 롤링 게이트 이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어도라는 게 있다. 어도는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을 그냥 어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수로는 어떤 일정 이상의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방류가 되는 길을 이제 여수로라고 하고 땅이 패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에이프론이라고 하고 수문은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또는 토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수문이다. 그 종류에는 한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발전용 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수 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도수 설비. 도수 설비는 물을 발전하기 위해서 취하는 설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수 설비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취수구. 그리고 수로식에서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죠? 침사지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 수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수압관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도수 설비에는 취수구라는 게 있고 침사지라는 게 있고 수로라는 것도 있다. 그죠? 수로. 그쵸? 그 다음에 수조. 그 다음에 수압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구나. 그쵸? 도수 설비에는 취수구, 침사지, 여기 물이 가는 수로, 그 다음에 수조, 그 다음에 수압관에 대한 게 요 도수 설비이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수구. 취수구를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발전을 위한 물을 취하는 곳, 취수하는 곳을 우리는 취수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취수구에는 뭐가 있냐면 제수문이 있습니다. 발전용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수문 같은 거, 수문. 수문, 제수문. 아까 그냥 수문은 뭐였어요? 댐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쓰는 건 수문이고요. 발전용 물, 취수를 제어하는 것은 제수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다. 두 번째, 스크린. 스크린이 뭐죠? 막는 거죠, 그죠? 얘는 제진 장치예요. 그러니까 댐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나무가지라는 것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또는 큰 흙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가 스크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침사지. 침사지라고 해서 침사지는 취수의 토사 제거라고 했어요. 작은 토사를 제거한다. 어떠한 원리라고 했죠? 유속을 떨어뜨려서 취수에 있는 토사를 제거한다라고 했는데, 이 침사지에서 보통 유속이 0.2에서 0.3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어떻게 감소시킨다 이거예요. 감소시켜서 취수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게 침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로에 대해서 보죠. 수로. 수로. 물이 지나가는 길. 수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수로에는 아까 뭐가 있었어요? 무압수로라는 게 있고 압력수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첫 번째 터널 종류를 보게 되면 수로의 종류, 수로의 종류를 볼게요. 터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암거라는 게 있어요. 암거. 그러면 자, 개거라고 하는 건 열려 있는 수로를 뜻해요. 오픈 채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요.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개거, 오픈 채널. 이렇게 오픈 채널. 그러면 이게 개거라고 했어요. 암거는 뭐냐면 오픈 채널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에 뚜껑만 이렇게 달린 거예요. 얘는 closed channel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물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얘는 암거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뚜껑 있는 거. 터널이라는 게 터널. 터널은 하나는 모양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물이 가득 차서 지나가지 않고 물이 한 요만큼 차서 이렇게 지나가요. 물이. 요런 것을 우리는 무압수로 또는 무압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물이 여기를 가득 차서 지나가요. 이렇게. 얘는 유압수로, 압력 수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뭐 얘네들은 별로 얘기할 게 없고, 이 무압수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수로식에서 사용이 되고, 압력수로 같은 경우에는 댐식 또는 댐 수로식, 그리고 양수식에서 압력 수로를 이용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이때
얘에서의 9배. 9배는 뭐예요?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무압수로에서 9배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에서 1500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이 압력수로에서의 9배는 300분의 1에서 400분의 1 정도의 9배를 갖는다. 기울기가. 즉 얘는 거의 기울기가 1인 거고 얘는 거의 기울기가 좀 더 경사진 거죠. 얘는 좀 더 경사지고 얘는 좀 덜 경사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의 유속은 어떤 게 빨라요? 당연히 압력수로의 유속이 빠르겠죠. 얘는 3에서 한 5m/s의 유속이 되고 얘는 2에서 4m/s의 유속이 일반적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로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은 수조죠. 수조. 4번 수조입니다. 수조. 이 수조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수조예요. 수조. 그럼 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조예요. 그래서 수조에서 보시게 되면 수로와 수압관 사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자 종류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는 상수조가 있었고 하나는 조압수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상수조는 어디에 썼어요? 상수조는 무압수로에서는 상수조를 썼고요. 압력 수로에서는 조압수조를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상수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얘부터 볼게요. 상수조의 역할. 첫 번째, 취수의 토사 제거. 그래도 뭐 침사지에서 우리가 그 토사를 제거해도 그래도 남아있는 토사가 있을 거예요. 토사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량 조적, 과부하시, 부하급변시. 부하가 급변하게 되면 유량의 과부족 조정이 된다. 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압관이 있어요. 여기에 수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게요. 물이 이렇게 지나간다.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물이 수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수차가 빠르게 회전할 수도 있지, 빠르게. 그러니까 속도가 부하에 따라서 얘가 심하게는 정지할 수 있고 또 심하게는 엄청 빠르게 회전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빠르게 회전한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얘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물이 정지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물이 빠지고 그리고 수위가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을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얘는 뭘 해야 돼요? 유량을 조정을 한다 이거죠. 근데 얘가 이거 알아야 돼. 1에서 2분 동안 운전할 만큼 최대 사용 수량의 1에서 2분. 그러니까 즉 얘의 용량은 최대 사용 수량의 1에서 2분 정도 사용만큼의 뭘 갖고 용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문제에 나와요. 최대 사용 수량의 1에서 2분 정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의 상수조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상수조의 역할이에요. 다시 상수조는 무압수로에 사용이 되는데
역할이 취수에 포함된 토사를 제거를 하고 이 발전기, 즉 부하가 급변했을 때 유량의 과부족을 조정을 하는데 최대 사용 유량의 1에서 2분 정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조합수조를 볼게요. 조합수조는 압력수로에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압력수로에. 여기 압력수로예요. 다 여기 압력수로라는 얘기. 그럼 압력수로라는 얘기는 뭐죠? 여기 물이 가득 차 있다. 항상 가득 차 있다. 여기도 물이 가득 차여 있을 때, 이 조합수조는 어떤 역할? 얘가 정지를 이렇게 해볼게요. 정지. 물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얘가 펑 하고 맞으면 반대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수압관에 압력이 상승하게 돼요. 그럼 수압관이 터진다 이거죠. 즉, 이 조압, 수조의 역할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부하급변 시 발생하는 습격 작용을 뭐한다? 완화한다 이거예요. 습격 작용을 완화한다. 이 목적이 뭐예요? 수압관 보호죠. 수압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습격 작용을 완화하는 게 조합수조. 그래서 이 조합수조를 다른 말로 얘를 서지 탱크라고 해요. 서지 탱크. 그리고 또 얘 마찬가지로 유량을 조절합니다. 조합수조는 압력수로에 사용이 되고 얘를 뭐라고 한다? 서지 탱크라고 한다. 얘의 역할은 부하급변 시 발생하는 습격작용을 완화하여 수압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합수조가 되겠다. 이때 이 조합수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종류가 세 가지가 있더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댐이 이렇게 있어요. 댐이 있고 수량이 이렇게 있고 수로가 압력수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댐입니다. 여기는. 여기 압력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물의 양이나 얘 물의 양은 이렇게 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압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차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텅 하고 막혔다 이거야. 예를 들어 텅 하고 부하급변에 의해서 그럼 물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압력이 충격이 올라온다면 그럼 얘는 물이 여기에 수압이 어떻게 해요? 물이 올라가겠죠. 상승하겠죠.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물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승한다. A라는 지점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라는 지점까지 왔을 때, 자, 여기는 댐의 수위는 여기고, 얘는 물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럼 여기보다 수위가 높기 때문에 얘는 다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지겠죠. 그럼 얘는 물이 B를 거쳐 C까지 이렇게 다시 내고, 관성에 의해서. 그쵸? 관성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다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얘의 수위가 얘보다 높기 때문에 다시 수위는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에는 B점에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탕 하고 맡기면 습격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위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수렴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서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지 진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진동이 서지가 빠른 소멸이 좋겠죠. 그쵸? 자, 이때
이 조합수조의 모양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생기네. 이 수로예요. 압력수로. 압력수로인데 그냥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단동 조합 수조라고 얘기를 해요. 단동 조합 수조. 근데 얘는 어떤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자, 이 중에 여기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은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물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습격작용이면 얘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저. 얘는 다른 말로 상승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차동 조합 수조 이렇게. 차동 조합 수조. 자, 또 하나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똑같은데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는 요거 하나만 이렇게 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 이름은 뭐냐면 제수공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하나는 또 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수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수실이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얘는 수실, 조합, 수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차동, 조합, 수조. 습격이 딱 발생하게 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요 관이 좁으니까 얘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내려왔다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와서 이게 뭐예요? 서징 주기가 짧다. 상승관을 갖고 있다. 서징 주기가 짧다. 이게 차동 조합 수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른 것들은 뭐 단동 조합 수조라든가 뭐 제수공형이라든가 수실 조합 수조라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고 차동 조합 수조는 라이저 상승관이라는 게 있고 서징 주기가 가장 짧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서지 주기가 짧다라는 거는 이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지 주기 최대라고 보세요. 서지 주기가 최대가 된다. 그 정도. 문제에서는 보통 서지 주기 최대 많이 움직인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수압철관이에요. 수압철관. 다섯 번째 그대로 적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압철관. 수압관, 뭐 수압철관이라는 게 있죠. 얘는 수조에서부터 어디까지? 수차까지의 구간을 우리는 뭐 수압관, 수압철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방수로는 수차에서 나온, 즉 방수되는 수차로부터 나오는 물을 뭐하기 위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곳을 우리는 방수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수설비에는 취수구, 그 다음에 침사지,
수로, 수조, 수압관, 그쵸? 그 다음에 요 방수 설비. 요거는 이제 도수 설비에 빠진 거죠. 방수 설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